어제까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이 비트코인이 또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 시장도 조금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같이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EMA 선들,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왜냐? 사람들의 심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은 유동성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유동성이 줄어들었을 때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가면서 어디 자리를 뚫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려왔을 때는 어디에서 버텨야 되는지, 이런 것들만 잘 알아두셔도 정말 좋은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개발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트레이딩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 지표들까지 오늘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트레이딩 지표, 제가 트레이딩 뷰에 적용해가지고 이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잘 집중하셔서 이 지표 무료로 잘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워스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은 또다시 고점을 높이려다가 실패하고 오늘은 살짝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1%대 조정도 안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은 맞는데,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상태. 최근에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른 투자 자산들도 그렇고 대부분 좀 멈춰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보여주면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건 팩트긴 합니다. 자, 오늘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될 신호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 레버리지인데요. 가격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그 상승을 실제 현금이 아니라 빚을 내가지고 따라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여드릴 이 지표가 바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시장이 갑작스러운 급락도 한 번쯤은 연출이 될 수 있는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검은색이 비트코인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주황색 선이 거래소 레버리지 지표인데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들어온 레버리지가 현재 거래소가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과도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즉 현재 시장이 현물 자금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빌린 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를 써서 빚이 생긴 이 돈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현재 이 지표에는 가운데 평균선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 보라색으로는 이렇게 상단 밴드, 자, 아래로는 하늘색 하단 밴드가 보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평균 근처에서는 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상단 밴드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보면 시장의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여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하단까지 내려오면 대부분 레버리지가 청산된 이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최근 이 지표가 다시 한번 빠르게 올라오면서 역사적으로 과열됐던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거겠죠. 자, 물론 이 수치값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현재 데이터에 따르면 거래소 레버리지는 역사적 상위 5%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말은 현재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 레버리지를 받쳐줄 현물 자금은 일단 부족한 상태. 최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거래소, 이 스테이블 코인의 보유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USDC, USDT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양이 감소하고 있는데 거래소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선물 시장에는 레버리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이 실제 돈으로 올라가는 이런 현물 장세가 아니라 빚을 내서 사용한 자금으로 버티고 있는 구조라는 거. 자, 이런 시장이 왜 위험할까요? 균형이 깨지는 순간 너무 빠르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레버리지가 상승을 더 크게 만들고 하락도 크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겠지,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이런 심리를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금 매도가 조금씩 터지기 시작하면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연쇄적으로 청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장가 매도가 한 번에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 매도가 또 다른 청산을 부르면서 짧은 시간 안에 급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해서 롱, 스퀴즈,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과거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지표가 이렇게 보라색 상단까지 올라오는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큰 모습으로 봐볼까요? 해당 구간에서 보라색 상단을 마주치는 순간부터 물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지라도 대부분 역사적인 고점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지난 1월 달이 오기 전에 이 구간에서도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급격한 하락을 보여줬다는 거. 레버리지가 과열이 됐다는 겁니다. 가격이 먼저 무너진 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과열되니까 이거를 청산시키기 위한 쇼가 이어졌다는 것이고, 청산쇼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또다시 시장가 매도가 나오고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거죠. 즉, 지금 이 지표는 방향을 예측하는 그런 지표라기보다는 시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큰 이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다가 조정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상승이 더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0K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과도하게 쌓여갈수록 숏 청산이 나오면서 위로 한 번 더 올리긴 하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많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를 받아줄 현물 유동성이 부족해진 이런 상황에서는 급격한 상승이 나오더라도 급격한 하락도 또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만약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되거나 큰 매도 물량,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물량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물량이 나온다면 현재 구조에서는 급격한 롱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되면서 숏 스퀴즈가 아니라 롱 스퀴즈,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결국 지금 시장의 겉으로는 반등하는 모습은 맞습니다. 실제로도 반등 가능성이 더 열린 건 맞죠. 하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레버리지가 다시 빠르게 쌓이고 있다는 거. 반면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은 감소하고 있고 현물 유동성은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현재 상승이 탄탄한 현물 매수세보다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의 무리하게 높은 배율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레버리지가 한 차례 정리되는지,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결제 약정과 레버리지 지표가 정상 범위로 다시 내려오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내려온다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냥 곧바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곧바로 올라가기 위한 이런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곧바로 롱을 잡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시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 지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지표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어제 새벽에 이 셀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네요. 물론 반등은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벌써 64K 이것도 이탈하면서 한 차례 더 급락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를지라도 상당히 귀중한 시간에 나오게 되죠. 이런 변동성이 터지기 직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나오진 않더라도 중간에 어깨 정도까지 아니면 정수리, 그 언저리까지 매도할 수 있게 이렇게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롱 신호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적인 낙폭 가능성이 열려있다. 자, 물론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곧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쭉 빠질 수도 있겠죠. 제가 괜히 여러분들께 이 지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실제로 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쌓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지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런 지표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다시 소통방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소통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리핑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레이딩 교육도 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물론 교육도 좋겠지만 결국에 정말 좋은 수익이 나는 걸 바라시잖아요. 저도 수익이 났을 때 그나마 제 지표나 아니면 제 기법이 맞는 거겠죠. 하지만 이 지표들, 이 기법들은 제가 이렇게 성과로서 증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지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당 구간에서 나왔고 이렇게 상승을 보여줬고, 그 뒤로 안 나오다가 여기서 딱 추세가 바뀌는 그런 시점에서 딱 나왔다는 거. 물론 새벽 시간에 나올 때는 이건 놓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시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다면 결국에 하루에 딱 한 번만 매매를 하더라도 좋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겠죠. 물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손실도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정확도가 100%에 가깝죠. 물론 이전의 모습도 틀린 경우는 있었습니다. 있는데 최근의 변동성에서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 내가 직접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 이걸 활용하시면 좋겠죠. 제가 이런 것들, 뭐 RSI, 일목, MACD, 여러 지표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나올 수 있게 제가 만든 겁니다. 뭐 이걸 1시간 봉이나 일봉 이런 거 적용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땐 30분 봉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 신호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신호를 소통방에서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신호가 안 나오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거나 롱을 잡거나 그래야 될 것 같으면 제가 그런 것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지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이 소통방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냥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뭐 지표만 원하시는 분들 지표만 받아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소통방까지 입장해서 이 타점이 나올 때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도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돈 내고 들어오시라 이런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들어오셔서 정말 틀릴 것 같다. 이 지표 안 맞다. 그러면 그냥 나가시고 이 지표 삭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 100%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다가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이 지표들 보내드릴 거고요. 소통방 링크까지 모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뭐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는 게 외롭다 하셔도 이렇게 입장하셔도 좋을 거고요.